보내준다 했어. 저거 문 닫아줘. 고3 그냥 모의고사 다운로드 줄 수 있잖아. 근데 그냥 보여준다 했어. 네. 어? 저 월화수에 수학여행 가는데. 수학여행? 네. 목이 중요해. 어디로 가? 제주도 가는데. 돌 하루방 사다 준다고? 아 이게 아니라. 100년초 축구를. 무슨 초콜릿? 근데 진혁 씨가 하셨으면 어느 정도 하는지 아세요? 뭐 하면? 통증. 월요일 되면 괜찮죠. 너 근데 그 약 계속 먹고 있지? 엄청 안 먹어? 부었는데. 아이고. 내일까지만 좀 아프면 괜찮아져. 갈게요. 야, 약을 한 번 더 먹는 거 어때? 약 하고 없어요. 지금 참기 힘들면은 싸서 가. 주변에 약국 있어요. 요 밑에. 근데 지금 오늘 1층 바로 밑에 있어. 1층에. 빨리 갔다 와. 나가자마자 왼쪽. 자, 치통이 엄청 아프죠. 그래서 전 치과를 잘 안 가죠. 그럼 또 앉아주신 거 아니야? 건강하시고. 저번에 엄청 아파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빨을 빼버렸어요. 생님을요? 이게 이빨이 잘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치료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냥 빼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빨에 있는데 신경이 없잖아. 안에 신경이 있어요.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빨 안에도 있어요.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죽는 줄 알았는데 빼고 나니까 엄청 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찬 얼음을 이렇게 대고 있어야 되는데 나 그래서 하루 동안 계속 대고 있었는데 냉찜질 해야 되는데. 자, 우리요 6번까지 했고요. 8번, 11번, 16번, 18번, 20번 이걸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1시간 동안. 자, 1시간 남았어요. 자, 8번이요. 자, 8번 보시면 8번은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 면에서 물체 A가 플러스 X축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충돌을 하면서 속력이 바뀌죠. 근데 속력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 거 보이죠? 속력이에요? 라고 써있잖아요. 거리요 거리. 거리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 기울기가 속력이죠. 예. 이게 T고요. 여기가 얼마입니까? 이게 5T고요. 이게 L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충돌하기 전에 속력을 뭐라고 한다면 V라고 한다면 T분의 L. 이 크기는 얼마입니까? 4분의 1. 이거 4분의 1V예요. 됐어. 이 크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정지해 있던 질량의 M인 물체 B와 충돌을 한 겁니다. 라고 했으니 여기 B라고 하는 애가 질량이 M인데 정지되어 있었고요. A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얘 질량을 안 가리켜줬으니까 이 A의 질량을 M1이라고 하죠. 이때 얘가 V의 속도를 갖다 우리가 놓은 V는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T분의 L의 빠르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 속력으로 갑니다. 그러면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이 얼마냐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M1V입니다. 근데 충돌이 끝나도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M1 V의 값을 가져야 돼. 근데 충돌이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A, B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고 충돌 후 B는 플러스 X축 방향으로 등속 운동하고 있고요. 충돌 전 A의 속력은 충돌 후 B의 속력의 몇 배라고요? 그러니까 충돌이 끝난 후에 B라고 하는 질량이 M인 I는 얼마로 간다고요? 2분의 1 V로 간다고요. 됐어? 네, 이걸 가르쳐 준 거고 충돌이 끝난 후에 얘 운동량이 얼마인지를 찾아주세요. 이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 질량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 속력도 알아야 되죠. 근데 꼬맹아 이거는 누구의 속력이야? A의. 네, A가 본 B의 상대 속도죠. 네. 됐어? 네. 라고 하면 둘 사이의 상대 속도요. B의 속도에서 2분의 1 V에서 됐어? A의 상대 속도를 빼야 되겠죠?
A의 속도를 V 다시라고 한다면 이거를 빼면 이게 얼마 나와야 돼? 4분의 1 V가 나와야 돼. 되겠어? 그러니까 A의 속도는 얼마가 돼야 되니? 4분의 1 V가 돼야 되죠. 플러스. 그러니까 A도 같은 방향으로 4분의 1 V로 가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충돌이 끝난 후에 M1 4분의 1 V죠. 네, 여기에다가 2분의 1 MV를 더한 값이 얘랑 같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4분의 3 M1V는 2분의 1 MV니까 V 날려요. 자, M1이라고 하는 거의 질량은 얼마니? 6분의 6분의 4. 그래서 네, 3분의 2m의 질량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A의 질량을 찾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A의 질량이 3분의 2m이다. 그리고 속력은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4분의 1V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은 얼마입니까? 6분의 1 MV죠. 되겠어? 네, 그래서 충돌이 끝난 후에 얘 속력은 6분의 1 MV인데 이때 V는 불법이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바꿔야 되니까 이거 뭘로 바꿔요? T분의 L로 바꾸셔야죠. 그래서 6T분의 mL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겠어? 가능한 얘기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 속도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독하는 연습들을 잘 하셔야 된다. 수능 문제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온다. 되겠어? 네, 그래서 말을 정확하게 읽어나는 연습 그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간다. 샀어? 없어요. 편의점 다쳤고 약국 닫아서 약국도 다 샀어? 해는 없어요. 타이레놀 갖다 주면 될 거야? 아니야, 일단 무서워. 자, 11번 와봐. 자, 11번 보시면요. 11번은요. 그림과 같이요. 터널이 있어요. 이 터널을 지나갈 건데 이 터널을 지나가기 전에 A는요. A라고 하는 아이가 V의 속력으로 가다가 터널을 지나간 후에 4V의 속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4V의 속력이 된 후에 거기에 정지되어 있는 B랑 충돌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야. 자, 그러면서요. 자, 충돌하는 과정에서 B의 속력이 얼마가 됐냐면 충돌이 끝난 후는요. B의 속력은 이제 2V로 간대요. 이렇게 간답니다. 자, 그러면 질량은 B가 A의 3배 돼요. 그러면 A의 질량을 M으로 놓으면 B의 질량은 얼마로 놓으면 되니? 3M으로 놓고 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충돌하기 전과 충돌 후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요. 첫 번째 터널 안에서의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이 얼마냐 이 얘기예요. 됐어? 자, 여러분들 보시면 A는요. 터널을 지나가기 전에 속력이 V였는데 터널을 지나가면서 속력이 얼마가 됐다고? 4V가 됐다고? VT. 근데 너 기억나니? 여기다가 질량 곱하면 운동량 그래프로 바뀌는 거?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질량을 이런 식으로 곱하면 이게 운동량 그래프고요. 터널을 지나갈 때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은 3MV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터널을 지나가기 전 운동량인 M1은 3MV예요. 이렇게 가면 되고요. I2라고 하는 충돌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운동량의 변화량입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꼬맹아, 이때 A와 B가 충돌할 때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이 크겠냐?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이 크겠냐? 이거는 같다르죠. 서로 같은 크기의 힘을 같은 시간 동안 주는 거니까 방향만 반대인 거고. 그렇죠? 기억나죠? 그러면 우리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굳이 구하지 말고 누구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도 되니? B요. 왜? B는 맨 처음에 정지한 상태였다가 속력이 얼마가 됐어? 2V. 그러니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6MV죠. 그러니까 여기에 6MV를 집어넣으시면 생각보다 가볍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죠? 가능합니까? 이게 11번입니다. 충격은 무조건 양수. 네? 무조건 양수. 아니에요. 여기서 크기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됐어. 충격량은 무조건 양수이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됐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요 한 서너 번은 반복해 푸셔야 이것과 관련된 유형들이 나왔을 때 조금 풀 수 있다. 오늘 설명만 듣고 손 놓으면 이건 다시 모르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3번, 4번은 푸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고3 되면 킬러 문항들만 묶어서 계속 풀어요. 그걸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해보시라고 한번 쓱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16번이요. 그림가는 물체 A가 P를 속력 V로 지나가는 순간 물체 B를 점 Q를 가만히 놓았을 때 가는 나의 A, B가 빗면에서 등가속도 운동해서 P에서 두 개가 만났습니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경사면이 있다. 경사면이 있는데 여기 P라고 하는 지점에서 A라고 하는 물체를 V의 속도로 밀어. 그러면 얘는 올라갔다가 뭐 하겠니? 내려와. 다시 P로 올 때 저기 위에 Q점에 가만히 있던 아이가 내려오면서 이 점에 다시 돌아왔을 때 둘이 쿵 하고 부딪혀.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A는 갔다가 다시 왔단 얘기죠. 그러면서 기억나요?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둘의 가속도가 뭐 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꼬맹아 생각해. A만 봐. A는요 어딘가까지 올라가면 속력이 0대. 그랬다가 내려와. 그쵸? 근데 이거 마찰이 없어요.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 더 길까요?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 더 길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같겠죠. 됐어.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 맨 처음에 속도는 V고요. 올라가는 동안 속력이 줄어서 0이 됐다가 반대편으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되는데 너네 기억나죠? 마찰이 없기 때문에 그 점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속력은 얼마가 되니? V가 됩니다. 반대 방향. 그래서 이게 마V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올라가서 속력이 0이 되는 이 순간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치면 됐어. 다시 내려올 때 걸린 시간도 T가 걸리겠죠? 그럼 여기가 2T겠죠? 네. 자, 이때까지 B는 뭐 할까요? 내려오고 있죠. 네, 내려오고 있죠. 됐어. B는 내려오니까 여기 플러스는 올라가는 방향, 마이너스는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자, B는 내려가고 있어요. 처음에 속력이 0에서부터 내려갑니다. 근데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기울기가 같아야 됩니다. 네. 맞아.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속도 증가량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T라는 시간 동안에 속력이 V 증가했으니까 얘는 2T 동안 계속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속력이 얼마가 되겠냐? 마이너스 2. 네, 마이너스 2V가 되죠.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네. 되겠어. 자, 그랬을 때요. 꼬맹아. 요 넓이가 얼마야? 그러니까 2분의 1 VT. 네. 2분의 1 VT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얘가 내려간 이 넓이는 얼마야? 같죠. 네, 같죠. 됐죠? 네. 근데 여기 있는 B라는 새끼가 요거 L을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이 그럼 여기까지 오는데 몇 T 걸린다는 거야? 2T. B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 넓이는요? 이 넓이가 L인 거 보이세요? 예. 이게 전체가 L이겠죠? 그럼 이 넓이는 얼마겠어요? 4분의 1. 4분의 1L이겠죠. 맞아? 맞아? 이 얘기야. 그럼 결국은 A의 입장에서는 4분의 1L만큼만 올라갔다가 다시 4분의 1을 내려왔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A가 속력이 0인 순간 A, B 사이의 거리는요. 속력이 0인 T초 동안에 얘도 간거리가 얼마고요? 4분의 1L 올라가고요. 얘는 4분의 1L 뭐예요? 내려와요. 그 T라는 시간 동안. 그쵸? 4분의 1L 올라가고 4분의 1L 내려오기 때문에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 2분의 1L이야. 돼요? 네. 자, A는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마찰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과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이 똑같고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A의 속력 변화가 2V 났어요. B도 2V만큼 속력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 시간 동안에 B가 내려온 전체 거리가 L이니까 그래서 이 넓이가 L이란 얘기입니다. 이 넓이가. 그러니까 시간이 절반일 동안 내려간 거리는 4분의 1L이라고요. 맞아. 그래서 B가 4분의 1L만큼 내려올 동안 A도 4분의 1L만큼 올라간다고요. 네. 그러니 둘 사이의 거리가 2분의 1L만큼 줄었기 때문에 남은 거리는 2분의 1L이에요. 라는 문제예요.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됐죠? 네, 이런 문제야.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가속도 같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쉽지 않은데요. 오늘 가서 얘는 풀어볼 만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내신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됐죠? 풀어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문제고 이걸 처음에 쉽게 푸는 아이들 없습니다. 결국은 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1등급을 선정하냐 안 하냐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느냐. 되겠지? 자, 정신 차려. 넋을 놓지 마. 자, 18번. 이거 13배가 제일 수력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이에요. 18번, 20번 전멸이죠? 18번 맞은 사람 있었어? 없죠? 자, 18번하고 20번이 전멸이었던 것 같은데 보시면요. 이렇게 마찰이 없는 경사면을 이용해서요. 여기에 고정도로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정도로에 C라는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B라는 물체가 있고 실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 고정도로에 이렇게 있어요. 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A라는 물체 끌고 갑니다. 자, 근데 첫 번째 그림 가는요. 1kg인 A가 있고 2kg인 B가 있고 2kg인 C가 있어. 그랬을 때 가는 이쪽에서 30N의 힘을 당기는 겁니다. 그럼 꼬맹아 얘는 몇 뉴턴? 20m 20N. 그러면 얘가 운동할 때 작용하는 힘은요. 전동기가 잡아당기는 힘, C의 무게, 또 저기 맞아요. 경사면에 있는 B가요. 중력 때문에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B의 경사력 F가 있습니다. 이게 작용하는 거야. 그랬을 때 보시면 이 힘과 이 힘은 같은 방향이에요. 얘는 반대 방향입니다. 그렇죠? 자, 그 힘 때문에 A가 끌려가고 B는 내려갈 거고 C는 올라갈 거고 이때 가속도가 2A 라고 놓을게요. 네. 네. 자, 이 그림이 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놓고요. 요번에는 전동기가 잡아당기는 힘만 뺄 거예요. 여기가 C, 여기가 B, 여기가 이렇게 고정도래를 이용해서 이렇게 똑같은 이렇게 A를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동기를 뺐더니 얘가 일로 내려갑니다. 네. 혹시 A 프레임 설명 해주실 수 있을까요? A 포인트 거기서 좀.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이때요. 전동기가 잡아당기는 힘만 빼고 얘 30N 작용하고 이쪽으로 F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랬을 때 가의 경우에 가속도가 나의 경우에 가속도에 비해서 2배 크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텐데 보여요? 그림의 바로 위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입니다. 보이죠? 그래서 가 쪽의 가속도가 2배라 그랬으니까 2A, 나 쪽의 가속도는 A로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자, 가속도는요. A는 N분의 F예요. 그래서 가의 경우에 가속도가 나의 경우에 가속도의 2배입니다. 이렇게 나는 식을 세울 거예요. 근데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 질량 다 하면 5kg입니다. 그리고 알자 힘은 저기 전동기가 잡아당기는 힘 30과 같은 방향으로 당기고 있는 F라는 힘을 더해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30을 빼면 알자 힘이 됩니다. 맞아? 아니면 뒤져. 자,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얘가 내려가고 얘가 끄집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힘 30이 F보다 크다는 얘기고 다른 힘은 없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나의 경우는 30에서 F를 왜 근데 30이야 얘 갑자기?
20이죠. 20 2kg니까. 네. 20에서 여기도요. 20. 네. 20에서 F를 빼고 그걸 O라는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되는데 이 가속도의 2배 한 값이 가의 가속도랑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아? 그러면 이제 이걸 날리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30 플러스 F 마이너스 20이 40 마이너스 2F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F는 얼마입니까? 30. 그러니까 F는 얼마입니까? 10입니다. 맞아? 네. 그래서 B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이 힘의 크기가 10N이라는 정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해? 자, 그러면 이게 10이면요. 우리가 나에서의 가속도를 구해볼게요. 나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10이라고요. 그럼 나에서의 가속도는 얼마니? 나의 가속도는 얼마니? 2예요. 보여요? 그러면 나의 가속도의 2배인 가의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당연히 4겠죠.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경사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가에서 B의 가속도가 4라는 거 기억이 맞다는 거 인정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부터 갈게요. 자, 니은 보시면 P가 A를 당기는 힘이요. P라고 하는 이 줄이 A를 당기겠죠. 됐어? 그럼 꼬매가 잘 봐. A가 받는 힘은 뭐야? 전동기가 잡아당기는 30에서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을 빼면 A가 쓴 알짜 힘이 돼야죠. 그 A가 쓴 알짜 힘 어떻게 구한다고요? F는? 그러니까요. A는 1kg고 이때 가속도가 4라 그랬잖아요. 이게 4라고요. 맞아? 그러면 장력이 얼마 됩니까? 26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P라고 하는 실의 장력이 26이에요. 이걸 왜 못해? 근데 그 저기서 질량이 A는 1이고 1kg니까. F는 MA잖아. 4수 나머지 중에 그래서 질량이 1이고요. 가속도가 4잖아요. 그러니까 A가 쓴 알짜 힘이 4라고요. A가 받은 힘은 2개밖에 없어요. 전동기가 잡아당기는 힘과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전동기가 잡아당기는 힘에서 장력을 빼면 A가 쓴 알짜 힘이 4가 나와야 되니 저때 실의 장력이 26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두 번째요. 자, 나에서도 똑같이 P의 장력 요거요. 요거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나에서도. 근데 요번에 이 나에서는요. A요. 작용하는 힘 뭐 있어요? 나에서 A에 작용하는 힘. 장력밖에 없어요. 됐어? 그러니까 A가 쓴 알짜 힘 그 자체가 장력인 거지. A의 질량 1kg고 이때 가속도가 2라고요. 그러니까 장력이 2N이라고요. 얘는. 그러니까 열쇠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갈게요. 가에서 Q가 B를 당기는 힘은 Q가 어딨어? Q가 어딨어? 아, 이실. 요실. Q가 B를 당기는 힘. 그럼 요번에 B만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B를 보지 말고요. B는 가운데 있으니까 선생님 말단 봐서 장력 구하는 게 제일 쉬워. 그랬죠? 말단 봅시다. Q랑 연결되어 있는 말단은 누굽니까? C요. B를 보면 복잡해. 이 장력도 알아야 되고 이 장력도 알아야 되고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장력을 받고 있는 C에서의 장력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됐지? 근데 C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힘 받아요? 중력하고 장력 받죠? 근데 얘 어딜 가요? 아니 얘 위로 가요. 오히려 가요. 그러니까 누가 크다는 얘기예요? 장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Q라고 하는 장력에서 20을 빼면 이게 C가 쓴 알짜 힘이 된다고요. 이 얘기야. 됐어? C의 질량은 2kg고요. 이때 가속도가 4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8N 쓴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때 장력이 28이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처음에는 되게 넘사벽의 문제인 것 같지만 한번 풀어보면 어떻게 풀리는지 감 잡죠? 이런 문제를 3-4번 풀어보면 킬러 문항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마지막 20번 갈게요.
20번은 문제를 풀었는데 못 푼 거야? 아예 안 푼 거야? 풀었는 둘다 풀었어. 풀어는 봤어. 수고 도전도 안 했어? 자, 그림 가는 질량이 m인 물체가요. 점 P에서 최고점에서 빗면을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이 문제 이제 더럽게 어렵습니다. 선생님도 이 문제 읽고 문제 푸는데 한 7분 정도 걸렸어요. 왜? 선생님도 그렇게 걸려요. 처음에 이게 딱 이렇게 감을 잡고 풀기까지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70분도 너무 못 여러분들은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를 수동에서 너네는 1분 만에 풀어야 된다. 그냥 실이라고 외우는 거. 아니야. 1분 만에 문제가 풀어야 되는 문제야. 자, 진짜 틀리는 이거 문제보다 이거가 틀리는 거 선생님도요. 한 4년 전까지 고3을 계속 가르쳤거든요. 한 10년. 고3 가르칠 동안은 계속 그 모평 문제하고 나올 때마다 계속 풀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도가 붙어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풀면 문제 해석하는데도 오래 걸려요. 뭐라는 거야? 다시 읽어야 되고 막 이러는 거죠. 자, 그림가는 질량의 m인 물체가 점 P에서 최고점까지의 빗면을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나는 가의 물체가 거꾸로 최고점에서 P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낸 거야. 하나는 올라가, 하나는 내려와. 자, 그때 가나에서 물체가 양 끝점인 PQ인 마찰 구간을 지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손실됩니다. 이때 P와 Q, Q와 그 다음에 최고점까지의 높이 차이가 이만큼 났다고 치자. 그랬을 때, 자, P와 Q에서의 속력의 비가 얼마? 2대 3 P 대 Q의 속력의 비가 얼마니? 3대 2. 그죠? 아래쪽이 더 빠르지 않겠니? 그래서 예. 3대 2요. 그러면 이게 속력의 비면 꼬매가 운동 에너지의 비는 그렇죠? 운동 에너지의 비는 무슨 비야? 속력의 제곱 비율이야. 그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비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9대 4 났어. 그런 뜻이야. 맞아? 이거죠? 근데 속력 비가 나오고 운동 에너지 비를 묻는 유형이 고등학교 유형이야? 저번 주에 했어요. 됐죠? 운동 에너지의 비가 9대 3이면 속력 비는 3대 2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구간에서 했었어요. 근데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여기 P하고 Q 사이에 마찰에 의해서 일부 그래서 열 에너지로 에너지가 손실돼. 그 열 에너지로 손실되는 에너지를 마이너스 W라고 치자. 이런 느낌. 이때 이만큼의 높이가 OH. 여기에 최고점까지의 높이가 얼마냐면 거꾸로구나. 여기가 4H, 여기가 OH로 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요. 꼬매가 이 지점에 역학적 에너지요. 요거 다, 요거 나, 요거 다. 되겠어. 자, 해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아봐.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가에서는 무슨 에너지 가져? 위치 에너지가 가장 가에서는 위치 에너지만 있지. 얼마만큼? G mg 9mg h 인 거죠. M 9mgh. 무슨 뭐 네네네네. 나에서는요. 4MG 나에서는 4mgh죠. 네. 여기다가 운동 에너지가 OMGH가 있어야 네네 OMGH에 의해서 생기는 운동 에너지를 4K라고 놓죠. 이때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9대 4라고 했으니까 M 이렇게 가자. 그 다음에 다에서는요.
얼마? 9K에다가 손실된 마찰이 한 일을 더한 만큼이겠죠. 아, 마이너스 W 아니에요? 그러니까 400. 그만큼의 에너지가 줄었잖아. 그래서 저 에너지 저걸 더해야 역학적 에너지가 같지.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다음에는 W가 잃기 전이니까 그냥 9K 아니야? 응? W 잃기 전이니까 나가 9K 마이너스 W.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마이너스 마찰이 되니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 플러스 아니에요? 아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 상황. 됐어? 내려갈 때, 내려갈 때. 그럼 올라갈 때는 이제 올라가. 이거 올라갈 때 운동 에너지 비율이었어? 예. 올라갈 때 비율이야? 가가 올라갈 텐데. 올라갈 때 비율이야? 자, 그러면 올라갈 때 보자. 올라갈 때는 여기에 됐어?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그럼 이거 올라갈 때면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올라갈 때는 젠장 올라갈 때 거꾸로 가야 된다. 자, 올라갈 때요. 맨 처음에 다요.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 9K. 그죠?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 다 갖게 하려면 여기에 운동 에너지에서 마찰이 한 일을 빼야 나머지 운동 에너지랑 같죠. 나머지 역학적 에너지랑 같죠. 네, 맞아요. 잘못했습니다. 자, 여기에 역학적 운동 에너지가 90 있다고 쳐. 근데 여기서 마찰에 의해서 손실되는 게 10이야. 그러면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 얼마야? 80. 여기도 얼마야? 80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운동 에너지가 9K이라며. 그러니까 여기서 마찰이 한 일만큼을 빼야지. 그래야 나머지 80이랑 다 똑같지. 예.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됐어. 오케이. 여기가 4mg 더하기 얼마? 4k. 오케이. 여기는 H 9mg h. 나에서 H. 나도 4mg. 그래. 그렇다고 쳐. 그럼 보면 이게 이제 나와? K가 얼마? 4k는 5mg. 오렌지. K는 4분의 5mg. H 있어야 돼? H. 네, H 있어요. 네. 됐어. 네. 그래서 K라고 놓은 게 4분의 5mgh야. 그럼 W 구할 수 있잖아요. 맞아. 그렇게 구하려고. 5. 그러면 여기다가 K 집어넣고 W 구하려고. 그러니까 나 알아. 4분의 5, 9, 45. 40. 해. 더하기 빼기 W가 어려워. 9mgh 집중해라. W는 그러면 얼마냐? 4, 9, 36. 4분의 9. 4분의 9 마이너스 mgh. 마이너스 앞에 있어요. 네. 괜찮냐? 네. 그런 얘기지. 이제 이렇게 했어. 자, 그럼 이제 거꾸로 내려가는 거야? 거꾸로 내려오는 거지. 예. P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에 운동 에너지 크기가 얼마냐 이거죠. 예. 그러면 사실은 맨 처음에 여기에서는 얼마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있었냐면 9mgh가 여기서 내려오면서 W만큼의 열 에너지가 손실. 그 열 에너지가 얼마? 4분의 9mgh. 그거 나머지가 다 해왔을 때 운동 에너지 얼마야? 4분의 27mg. 4분의 27. 4, 9, 36 빼기 9야. 27. 36에서 9를 빼고 내가 알고야 27. 네. 이런 얘기야. 네. 괜찮아? 진짜. 진짜 어렵죠. 이거를 1분 안에 풀어야 되나? 네, 맞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근데 여기까지 못 올 것 같은데 한 15번쯤에 끝날 것 같은데. 19번도. 그러면은 이제 전문대를 가면 되죠. 19번도 설명했어. 19번? 19번은 안 풀어봤는데 그린 가와 같이 XY 평면에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가 고정되어 있고 C에는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세기가 2I 제로인 전류가 흐른다고 치자.
자, 그림 나는요. X축상에서 AB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고 X축상에서 X가 0, 4D인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만들어졌다.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으로 맞게 된 거 찾아라. 너는 야 거기에 가로치고 3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이지? 네. 건들지 마라는 뜻이야. 자, 20문제 중에서 10문제가 2점, 10문제가 3점, 합이 50점이야. 그게 만점이야. 건들지 말라고 하면은 3점짜리는 건들지만 이제 이런 얘기지만 건드렸으니까 너는 19번의 답이 몇 번이냐? 2번 나왔어. 틀렸어. 네. 틀렸어. 마지막에 좀 무서운데. 자, 너네 19번 읽어봐. 시간 좀만 주세요. 네. 3번 이따 설명할게요. 필기한 거좀 봐주세요. 네 내용이 그냥 기억이 안 나. 봐.
자기장이 마이너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 종이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놓고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놓으라고 거기에 그 뭐죠? 당구장 표시인가? 거기에 써져 있어요. 음. 네, 풀고 있어. 시은이 내신 책좀 가져올게. 너 1, 2단원이라고 그랬어? 어? C는 기우. 영향을 못해서 기우. 그래. 이번이 나왔어. 5번? 일번? 한 단원당 8,000원씩. 자, 해볼게. 선생님, 네. 선생님. 진짜 좋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해보셨어요? 네. 다른 사람들도 했어. 다 불러드릴까요? 5번. 1번. 19번의 답 1번입니다. 라우리. 자, 요령 배우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아는 거 따로, 요령 배우는 거 따로야. 간네. 그래서 고3 애들은 다 그런 거 하는 거야. 맞아, 같네. 이거 쓰는 거야. 됐어.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볼 때는 어떤 부분을 먼저 봐야 돼? 그러면 자기장, 저기장 나오면 거기서 세기가 0인 지점을 이용해서 문제 다 풀어. 됐어. 그거 보란 얘기야. 자, 거기에서 보시면 합성된 자기장 그림에서 방향 나와 있는 것도 보시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누워있는 얘가요. 이쪽 방향으로 EI 제로에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x좌표가 0인 지점과 4D인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얘보다 위에 0이 있고 여기에 4D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0하고 4D인 위치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어야 돼. 그러면 봐봐. 이 도선은 지금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니까 이 도선보다 위쪽은 무슨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니? 플러스 나오는 방향. 나오는 맞죠?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C라는 도선이요. 0이라는 위치나 4D라는 위치에 둘 다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네. 그러니 A와 B는 적어도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네. 되겠어?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여기에 갖게 하려면 여기에 B는 여기 있고요. A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A하고 B예요. 그 중에서 봐. 여기 4D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만들어지는 기여도가 더 큰 게 A일까 B일까? B. 하나를 집어. B라고 생각을 했어. 됐어? 그러면 얘는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4D에 만들어줘야 돼. 그럼 B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전류의 방향이 어디여야 되니? 위쪽이어야 돼. 예. 그래야 4D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일단 만들 거야.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 잡아야 돼 어쨌든. 그래서 B는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치자. 그랬을 때 그러면 B는 여기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그러면 O에서는요. 감어. 뭐냐? O에서는 B가 나오는 방향이야 이 새끼. 그러면 A 어때야 돼? 마이너스 A가 됐어. 5에서 무슨 방향을 만들어줘야 돼? 마이너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A는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 위로. 네. 얘도 위로 흘러야 될 거야. 됐어? 네. 그래서 얘도 위로 흐른다고 치고 이때 전류의 세기를 I1, I2라고 놓자. 그래놓고 일단 방향은 나름 논리 있게 잡았으니 세기가 가능한지 보자는 얘기야. 안 나올 수 있어요. 됐어? 세기를 보이는데 마이너스 나오잖아. 그 세기 방향을 거꾸로 뒤집으라는 얘기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O지점을 볼게요. 자, O지점은 A는 들어가는 방향, B도 들어가는 방향 이렇거든요. 방향 다 잡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세기 합성해서 무조건 0 만들어지는지만 보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A는요 5지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2D야. 그래서 2D 분의 KI1이야. 네. 자, 그 다음에 4D까지는 6D 분의 KI1이고요. 그 다음에 B는요 여기까지가 D만큼 떨어져 있어요. KI2. 여기는 3D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죠. KI2. 네. 그 다음에 C는요 5까지 얼마 떨어져 있어요? 2D. 2D. 그러면 얘네들은요 2D 분의 2I0. 얘도 2D 분의 2I0네요. 이런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합성해서 0을 만들어지게끔 하시면 되죠. 근데 저희도 K 있어야 되죠. K. 그래서 얘는요 요거 두 개 더한 값이 얘랑 같으면 돼요. 이거 2로 통분할게. 네. ED 분의 KI 이거네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 되겠네요. K 그러면 약분 K 날리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2I0 더하기 2I2가 I1이야. 요거 하나 만들어냈고요. 요것도요. 이거 얼마로 통분하냐? 6이어야 된다. 죄송한데 네. I 제로를 있어요. I0. 왜? 이거 더해서 0. 아 예. 아 네네. 그러면 얘네들 더한 값이 얘랑 같으면 돼. 6으로 통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꿀게. 네.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면 되니까 아니야. 나도 알아. 자, 네. 그러면 6I0가 I1 더하기 2I2야. 저 그냥 3 더해버려서 6I 제로. 네.
18I2는 원이니까요. 이렇게 되나? 네. 오, 와. 오. 이거 아이로 바꿔야죠. 예. 그러면 전등 얘를- 소리요? 어? 천둥 소리야. 열어놔도 돼. 요거 줘. 맞아요. 예. 이렇게 됐어. 자,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저는 18번하고 20번을 혼자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8번, 20번. 18, 19, 20. 야, 그래도 킬로그램은 거의 다 했어요. 16번도 했고 17번만 아닌데 17번은 상대속도라서 우리는 지금은 안 하고요. 맨 마지막으로 미뤄서 할게요. 0.8시면은 방송에 0.8배. 우주선이 그렇게 빨라요? 그 정도의 속도로 아직은 갈 수는 없고요. 그렇게 거슬이 간단한- 0.8배면은 네, 겁나 빠르네. 겁나 빠르죠. 그냥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갈 수 있죠. 몇 초만. 그러니까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우리는 네. 8분의 1년 만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와. 빛이 0.8이니까 10분의 8이잖아요. 그러면 5분의 4죠. 우리는 4분의 5년 만에 간다고요. 이 광속이 대충 한 3천만 킬로미터. 15 몇 킬로미터? 8천만 킬로미터. 와. 초속. 3 곱하기 10의 8승 km/초. 3천만. 킬로미터 초예요. 네, km/초. 이야. 단위가 더. 네, 그럼 빛보다 빠른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있다 하면은 가면은 빛이 그러니까 나중에 돼요. 광속은 불변해서요. 네가 빛보다 빠르게 가도 너보다 빛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0.8시로 뛰고 있어도 빛은 너보다 그냥 C만큼 빨라. 네가 0.8시로 뛰면은 빛은 나보다 0.2C만큼 빠르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네가 얼마로 갔든지 빛은 무조건 너보다 광속만큼 빠르다고요. 이게 특수상대성 원리의 전제 조건입니다.